육조단경 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개를 말했습니다.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도 대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붙겠는가. 해능 대사가 처음으로 깨닫고 쓴 개송이죠.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다. 이건 이제 신수대사가 쓴 개송을 빗대서 한 말이죠. 그 깨달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나무가 있으며 무슨 뭐 밝은 거울이 있겠습니까? 이 깨달음은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본래 있는 이 깨달음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를 뭐 쓸고 닦을 것도 아니요. 거울을 티끌을 닦아낼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 마음에 때가 꼈다 생각하고 그 때를 씻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게 망상이야. 본래 이거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근데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냐면 이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있다고 착각을 하고 거기까지도 좋아요. 있다고 착각했으면 그 착각을 벗어나면 되는데 그 있다고 착각한 거기에 또 뭐가 티끌이 묻었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열심히 쓸고 닦으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것을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이것을 깨끗이 닦아내려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수행이잖아요. 수행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마음을 닦는다. 수행은 뭐예요? 마음을 닦는다는 거잖아요. 닦을 마음이 없다고. 아무런 닦을 마음이 없어. 여기는 그냥 본래 이러했는데 이것을 뭘 쓸고 닦고 깨끗이 하고 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이라겠단 말이에요. 공. 비었다 이거죠. 방편상 공이라고 한 거지 공이라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댓글에 어느 분이 공이라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뭐 이렇게 여러 말이 많느냐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제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이거야. 공이라고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이게 공입니까? 어떻게 이걸 공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말할 수 없는 이것을 공이라고 한다는 건 뭡니까? 공을 잡고 있는 거라고. 이걸 어떻게 공이라고 그래? 공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방편상 뭐야? 달을 가리키는 방편은 뭐라 하겠습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겠다고. 그래서 공이라고 얘기하는 건 손가락이라고 달이 아니라 이거죠. 이걸 어떻게 공이라고 합니까? 공은 없습니다. 공이란 무엇이 빈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또 아무것도 없는 걸 너가 잡고 있잖아 또 이렇게 반문을 하실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방편이라 이거지. 공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방편을 제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도 아니요 색도 아닙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다고. 또 이것을 색이라고도 하고 공이라고도 하죠.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방편의 요소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여하게 이것이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또 이것이라 한다. 선을 지금 유튜브에 선을 법문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라는 병에 걸렸다 이거죠. 근데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란 무엇은 없습니다. 그분은 뭐야? 또 이것을 잡은 거죠. 아, 저 사람 매일 이것이라고 그러네 하는 이것을 잡은 거라고. 어찌 이것을 이것이라 하겠냐 이거죠. 이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즉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사라지는 일이라고. 법은 이겁니다 했을 때 이것을 자기가 딱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어요. 사라지는 일입니다. 깨닫고 보면 이것이라 했는데 이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체험이라면 체험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도반이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자기 다 안다고. 자기 다 압니다. 이것이잖아요. 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혼냈습니다. 진짜 이것을 안다면 이걸 안다고 할 수가 없다. 진짜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저절로 그 말이 나온다고, 저절로. 어떤 말도 여기에서는 붙을 수가 없다고. 어떤 말이라고, 어떤 말도 이것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자체로 어떻게 이것이라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제가 매일 드리는 말씀이, 무심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신 우리 도반님들, 체험을 하셨든, 체험을 안 하셨든, 이것을 잡지 말아라. 입에 아주 단내가 나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구나 해서는 이것이 아니다. 이것은 없다. 그렇다고 또 없는 무엇을 잡으시면 안 됩니다. 또 이것은 없다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생생하고 이렇게 밝고 하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 이것을 없다 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어쩌라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 어쩔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하게 되면 그거는 뭐야? 그거는 의도적으로 내가 하는 거라 이거죠. 맨날 항상 이것은 선생님께서 무의법이라고 했다고. 저절로 되는 일. 할 것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고. 근데 뭔가를 하는 건 뭐야? 이유이잖아. 내가 만들어내는 일이라 이거죠. 근데 본래 있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며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걸 가질 수가 있냐고. 이미 있는데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본래 이러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야? 다 말을 따라가서 그래. 말에 속는다 이거죠. 말에. 없다 하면 없다는 말에 속고 공이라 하면 공이란 말에 속고 그 말에 속는 거야. 나는 말 따라가지 않아. 나는 이제 말 절대 따라가지 않고 있어. 그것도 말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것도 생각이잖아. 내가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을 따라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은 몰라요. 그게 말을 따라가지 않는 거라고. 내가 말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아는 건 뭐야? 그거는 생각이고 망상이죠. 나 지금부터 말을 안 따라가고 있어.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떤 이것은 결론이 없어요. 결론.
답이 없다 이거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결론과 답을 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게 가장 큰 망상이고 병폐예요. 그게 생각의 농간이라 이거야. 생각은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려고 그런다 이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그게 한번 이렇게 딱 생각이 답을 내려는 그것이 한번 딱 문득 이렇게 딱 쉬는 일이 이소식이에요. 저절로 딱 쉬어지는 일. 저절로 쉬는 거예요. 내가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내가 쉬게 할 수가 없어요. 쉬게 하려는 것도 생각이고 자기 의도기 때문에 어떻게 쉬게 하겠습니까? 항상 이거와 생각은 그래서 무관하다.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과 생각은 무관하다. 거기에 또 따라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도 이것이죠. 어떤 말도 저는 어떤 말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지만 방편으로 그 어떤 말도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문득 이걸 한번 체험하는 일, 한번 확인하는 일이라 이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헤매고 다니다가 제가 드리는 이 방편이거든요. 법은 이겁니다 하는 거. 여기 한번 이렇게 딱 생각이 한번 문득 딱 끊어지고 여기 한번 이렇게 딱 와보는 일. 그게 이 소식이에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없게 돼야 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만 생겨도 내가 이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수월해집니다. 더 이상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게 될 때. 그러면 공부는 이 마음은 저절로 알아서 하고 있어요. 마음이 알아서 저절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는 이 마음은 뭔지 몰라요. 어찌합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마음을 알아서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이 마음이 알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가볍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거야. 한 번도 가만히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살았지, 세속에서. 또 그렇게 해야 먹고 살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몸을 가만히 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마음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 마음이 알아서 저절로 가만히 있게끔 이렇게 딱 쉬어져야 된다고. 알아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법문도 잘 들리고 법회 오는 것도 좋고 점점 생각이 덜 끌려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자기도 모르게. 그게 공부예요. 다른 거 뭐가 있겠습니까?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붙겠는가. 뭐 진짜 깨달았다면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죠. 방편으로. 또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까 먼지가 없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말을 따라가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먼지도 없고, 어느 물건도 없다고. 먼지는 이게 먼지라고, 먼지. 말 따라가지 마시고, 공중에 떠다니는 것이 먼지가 아니라 이게 먼지라고, 먼지. 먼지. 그러면은 이게 똑같잖아요. 먼지. 이뿐이라 이거죠. 물건. 이뿐이라 이거죠. 그게 다예요. 먼지가 따로 있고 물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지 하나, 물건 하나 같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라고. 여기서 그러고 있잖아. 달리 못이 없습니다. 이 하나뿐이라고. 여기에서 다 모든 것을 여기서 한다고. 먼지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물건이라고 여기서 말을 하잖아요. 같은 이 자리. 하늘을, 이 공중을 떠다니는 티끌 같은 먼지를 상상하지 않으면 이게 먼지라 이거지, 이게. 생각으로 들으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미친 소리를 할 거라고. 이게 먼지야, 그러면 당신 미쳤구나 이럴 거예요, 우리 세간의 중생들은. 그쵸? 이게 먼지예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라 이거죠. 여기니까 법상이기 때문에, 법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먼지입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서 이게 먼지입니다. 이러면 아마 미쳤다고 정신병 가라 그럴 거예요. 이게 문제야.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럴듯한 말을 따라가지 말라 이거죠. 이 개송을 쓰고 나자 대중이 모두 놀랐습니다. 감탄하고 의아해하여 서로 말했습니다. 기이하구나. 역시 사람을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저 육신보살을 부려먹었던가. 그러니까 아까 오랑캐가 무슨 개송을 짓느냐 하고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글을 읽을지도 모르는 무지랭이가 깨달아서 개송을 짓는다 이거야. 얼마나 깔보았습니까? 해능 스님을. 근데 듣고 보니 이게 아무리 깨달음이 없어도 뭔가 이게 범상치가 않구나 다들 느꼈던 거죠. 왜? 마음은 다 알거든요. 이 마음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가슴에 자기는 모르지만 깨달음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깨달았든 깨닫지 않았든. 그러니까 모두 다 감탄해서 의아해 할 수 있죠. 제가 공부할 때 꽤 오래전 일인데 그날도 이디오 법회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예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제 집에 가는데 밖에 보름달이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떠 있더라고. 무심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달을. 근데
근데 그 달이 휘황찬란하게 떠 있는데 차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구름이 그 달을 구름 움직이잖아요. 쓱 가리더라고요. 너무나 그 모습이 아련해. 밝은 보름달이었는데 보름달을 구름이 살짝 가리니까 구름도 아니오 달도 아닌 그 묘한 상황이 딱 되더라 이거죠. 근데 그때 딱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은 아직도 내가 저 상태로 구름이 달을 가린 저 상태로 너무나 완벽한데 아직도 구름을 치워내고 밝은 달을 내가 원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버스 안에서 2시간 1회 듣고 집에 돌아가는 날 밤이잖아요. 밤 저녁 먹고 이랬으니까 그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 도반님들도 끊임없이 그런 순간들을 맞이한다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잡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을 찾는 자기 마음인 거야. 이것을 찾아 헤매는 자기 생각이지 일테면 끊임없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라고 확정을 짓기 위해서. 저도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고 뭔가 많이 마음도 달라진 것 같고 막 이랬는데 그때 다시 한번 현타가 오긴 했죠. 아직도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아내려는 그것을 한 생각을 찾고 있었구나. 그러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 선생님 법문이 우리들 매일 다 도반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냥 시간 나면 법문을 틀어놓잖아요. 시간 나면 법문을 딱 틀었는데 법이 어떻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 듣기가 싫더라고. 처음으로 선생님 법문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 그럼 왜 저렇게 헛소리를 하시지? 그동안은 법문이 그야말로 생명이었다고 저한테는. 선생님 법문이 하루라도 법문을 안 들으면은 살 수 없을 것 같은. 옛날에 누가 책을 한 줄이라도 안 보면은 어디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겠나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듣기가 싫더라고. 한마디도 법문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 너무 놀라서 법문을 껐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기 지금 우리 해능 스님이 글도 읽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이 엄청 깔봤잖아요. 어떻게 네가 오랑캐가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이 오랑캐가 깨달아서 개성을 질 수 있겠느냐 이랬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 제가 저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더라 이거죠. 스스로. 여태까지 너무 잘난 인간이었던 거야. 내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고 속세해서 그리고 또 이제 어찌됐든 이런저런 인연에 의해서 무심선언에 또 공부하러 오게 됐고 와서도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일찍 체험도 했고 너무 나라는 인간이 그럴듯하고 멋지고 똑똑하고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뭐예요? 아상이잖아. 근데 한 번도 그걸 내가 의식하지 못했다고.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의식하고 살지 않았는데 그날 그런 내 자신, 내가 나라고 규정했던 내가 보이면서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 이거죠. 선생님 법문이 들어지기 싫어지면서 나는 진짜 이 세상에 저 티끌보다도 못한 인간이구나. 무슨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저를 비하한 것도 아닌데 내 스스로 그냥 저절로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었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 그 마음이 진짜 확 들었어요. 너무나 하찮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게 아마 좀 하나의 이제 제가 한번 스스로 이렇게 내 자신이 이 생각에서 이 자리로 뒤집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제 제가 예전 기억을 되살아 보니까 이게 그런 공부하면서 그런 순간들을 진짜 많이 마주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가졌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기의 아상. 그게 어떤 것이 자기 안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끊임없이 이것이 진짜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힘이 좀 빠지고, 뭐라 그럴까. 저절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뭔지 모르게 더 내가 좀 가볍고, 뭔가 좀 뭔지 모르게 세상 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 같고, 환해진 것 같고, 뭐 이상한 좀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한번 드리긴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그것도 사실 과정이에요, 과정.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나라는 그 자기 틀이잖아요. 아상이라는 틀이 있다고. 잘난 것만 잘난 것이 아니라 못난 것도 틀이라고. 나를 자신을 못났다 생각하는 것도 틀이거든요. 그런 틀을 자기가 맞닥뜨려야만 그 틀이 깨진다는 거죠. 저는 잘났다는 틀이 엄청 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냥 그야말로 아까 내가 무지랭이가 사실 충청도 사투리인가 그런데 그냥 내 자신이 무지랭이인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그동안 모든 걸 다 알고 너무나 똑똑하고 막 이랬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그 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내 자신이 되더라는 거죠.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인간이었구나. 보잘것없구나. 그러면서 더불어 상실감 같은 것도 있었죠. 상실감이 있어요. 그렇게 아상들이 깨져야만 되는 겁니다. 스스로 깨지는 거예요. 내가 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아상을 깰 수가 없다고. 왜 깨려고 하는 그것도 아상이니까. 저절로 스스로 이렇게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진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자신 있게 드리는 것이 제 경험이니까. 제가 뭘 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점점 더 할 게 없어진 거죠. 할 수 없게 되고,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하지 않게 되고, 저절로. 그래, 이놈이 딱 이렇게 힘있게 본래 이렇게 존재했음을 당당하게 딱 드러낸다고,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생생하게 스스로 이렇게 딱 드러납니다. 점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돼야만. 내가 보잘것 없어져야만.
내가 잘난 인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돼야만 점점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나 컵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진짜 똑같아요. 다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거나 죽어있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죠. 여기에서는 진짜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 모든 만물이 이거를 하는 이유가 그래서 방편이지만 그래서 그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고. 다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인간이야. 너는 동물이야. 진짜 다르지 않아요. 안 합니다. 다 똑같이 안 합니다. 그게 공부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살잖아요. 대부분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가족이죠. 저도 가족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그건 뭐야? 내 상이라고. 내 아상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부딪히는 거라고. 가까운 가족들과. 내가 이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애정이 강해.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남은 쉬워요. 그렇죠? 그냥 무시하면 되거든. 남이야 뭐 이래든 저래든. 근데 가족은 그게 어렵다고. 특히 자식. 자식에 대한 착이 가장 크죠. 저도 그랬어요. 극복한 거 같으면 또 잡고 있고 또 잡고 있고. 한 번에 이렇게 딱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자꾸 이제 뭘 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스스로가 빠지는 거야. 스스로가 내 상에 빠지는 거야. 엄마다, 부인이다, 며느리다 하는 그 상이 스스로 빠지는 거라고. 그 상이 내가 스스로 내려가야만 어떻게 다 공평하게 똑같이 보일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 문제라 이거야, 내 문제. 상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자식들, 부모님들, 남편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정상이에요. 우리가 정상일 것 같죠? 저는 일요일에 도반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그 얘기 했는데 우리가 비정상입니다. 왜 비정상일까요? 깨달음의 공부를 하니까 막 대단할 것 같아요? 니들은 중생이야. 나는 깨달음의 공부의 길을 가고 있어. 그 얼마나 자기의 법상과 아상이 치성한 일입니까? 사실 이 자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리라고. 근데 우리는 이 문제 없는 이것을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라고. 이게 뭘까 하고 의문을 가졌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 의문을 가진 것도 우리가 원해서 가졌습니까? 마음이 원했겠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좀 저절로 일어난 발심이라 이거야. 누가 너 그렇게 발심해서 발심하신 분 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지 모르는 이것을 찾아 헤맨 겁니다. 그 어떻게? 발심을 했으니까. 발심을 안 했으면 문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됩니다. 끄달리든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미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고. 자기도 모르게. 그 긁어부스럼 만든 그 마음을 다시 아무 일 없게 어떻게 되돌려 놓을 또 일이 남은 거라고.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왜 발심을 했을까?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 억울해야 되는데 발심 안 했으면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이 고생을 하고 수요일날 저녁에 여기 와서 법문 되지도 않는 그 법문을 듣고 평생 공부를 해야 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긁어부스럼낸 발심이라 이거지. 그래서 공부란, 이 공부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라 이거죠. 공부할 인연이면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보상은 있습니다. 반드시. 긁어부스럼 내서 그 긁어부스럼 낸 그 발심을 완벽하게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딱 되돌리면 그것이 보상이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여여하게 일 없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상이 주어지죠. 그래서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일으킨, 나도 모르게 일으킨 그 발심의 긁어부스럼을 다시 어떻게? 이렇게 원상복귀 딱 시키셔야 된다고. 본래 있던 이곳으로 딱, 지금 당장 딱 이렇게. 그러면 진짜 아무 일 없이 되죠. 왜? 본래 했으니까. 본래 일했음을 내가 회복했으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뭐 자랑하고 살 거예요? 뭐를 하겠습니까? 저야 여기 앉아서 무슨 또 인연인지, 응? 이러고 떠들고 있지만, 떠들 일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댓글에 가장 정확한 말이야. 그냥 살아.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냥 살아요, 진짜. 여기 앉아서 이런 소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살면 되거든요. 지금이라도 당장 제가 일 없는 마음 공부 접고, 유튜브 접고, 그냥 살아도 돼요.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수요일날 늦은 시간에 와서 긁어부스럼낸 죄로 그것을 한번 치유하고자 오시는 도반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떠들고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았거든요. 아무런 문제 없이. 스스로 낸 자기의 긁어부스럼입니다. 그런 부스럼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그냥 살다 갑니다. 그것도 그것도 인연법이죠. 예전에는 저도 우리 아이들도 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도반들도 막 헤매고 있으면은 참 조사선이 그래도 마지막에 해결할 수 있는 공부의 마지막 관문인데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권해도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사실 안 들어요. 이렇게 본래 다 완벽한데 쓸데없이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줄 이유가 없구나. 스스로 일으켜서 공부를 하겠다 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죽비를 과감히 내가 댈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그럴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여기 오셔서 지금 그걸 해결하고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하시라 이거죠. 당연하게. 지금 즉시 딱 이게 전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스스로 원상복귀가 딱 되면 그러면 이제 그냥 편하게 사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제 체험하고 면담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대부분 그렇대요.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면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냥 사세요. 그게 다예요. 그냥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라고. 뭘 어떻게 살아? 여태까지 이렇게 안 살았습니까? 다 이렇게 살았죠?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것이 망상이라 이거지. 그러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 망상 속에 헤매고 있는 거라고. 저절로 이렇게 사는 삶이라고. 언제나. 그 주위에 공부 안 한다고 막 친구들 한번 공부해보라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원수 됩니다. 원수.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한번 끝까지 가봐야 되거든. 쫑을 내봐야 된다고. 그래야 그 고생한 것을 스스로 회수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겠다고 스스로 낸 긁어부스럼을 한번 없애보고자 오만 곳에 다 가서 수행하고 공부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이렇게 보상 받아야지. 아무 일 없는 본성을 회복한 일이라고 그랬잖아. 이게 본성이거든. 원래 있던 것으로 아무 일 없이 고스란히 이렇게 갖다 탁 놓는 일이라고. 그러면 이제 생각하고 무관하게 삽니다. 생각이야 지가 날뛰든 잠을 자든 상관없다고. 저절로 알아서 사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그 보상을 받으시라 이거지. 끝까지 가가지고 한번 내가 발심을 했으니까 그 스스로 압니다. 너무나 스스로 만족스럽고 스스로 너무나 이게 당연하고 너무나 이게 명백하기 때문에 궁금하지가 않거든.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다는 거죠. 안 찾게 돼요. 거기까지는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스스로 자명하니까. 누가 뭐라도 칼이 목을 뚫고 들어와도 이것은 변함 있을 수가 없다고. 변함 없다고.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 이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오히려 저 밖에 있는 중생들이 정상이다. 어떻게? 우리가 비정상이다. 진짜예요. 어떻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야겠죠? 그쵸? 어떻게 되돌려요? 이렇게 되돌리는 일이라고. 이렇게 즉시. 이게 전부입니다. 이거 외에는 모두가 다 생각이 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이것이 전부가 원래 전부였어. 원래. 또 전부가 돼야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전부 이뿐이라고. 제 말을 따라가서 그때까지 공부해야지. 그 이미 제 생각을 따라가서 망상 부린 일이야. 전부 이뿐입니다. 그렇게 회복하는 일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회복이 돼 있잖아요. 회복해야지 하면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 이렇게 바로 회복이 되는 일이라고. 회복. 이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길을 이 마음이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내가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모르는, 아무것도 뭔지 모르는 이 마음이, 저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구나는 절대 아닙니다. 법은 이겁니다 했다고 이것이 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뭐야? 모르는 일이다. 모르는 이것이 스스로 알아서 길을 찾아갑니다. 어쨌든 이것뿐이에요. 길을 찾아가야지 하시면 안 돼요. 그 또한 말을 따라간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 이것뿐이에요. 이게 전부입니다. 맞을까요?